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이제 수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으로 밀리다가 이번 주가 좀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 좀 설 하고 앞두고. 있다가 이틀 만에 3거래일 만에 기사회생하듯이 뭐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지만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코스피가 2,60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선전은 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섹터별로 살펴보면 오늘 2차 전지도 괜찮았고요. 저 PBR 관련주들 계속 계속해서 가요. 그 상승세 확산돼 나가고 있고 초전도체가 오늘 꽤 존재감 있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 앞두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설 분위기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맞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설 이후를 우리가 또 노려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점검받아 보시죠. 네, 자 오늘도 저희 남이따에서는요 좋은 전략과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우리 설 이후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는 사실 이 오프닝 안에 답이 어느 정도 좀 녹아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자동차 쪽인데요.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주부터 저 PBR 이러면서 이 평가 절하가 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세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도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현대차, 기아, 호재에다가 또 겹호재, 겹겹호재 뭐가 이렇게 호재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시장에서 가장 폼이 좋은 기업을 하나 꼽아라라고 하면은 단연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적도 좋았죠. 또 이제 인도 법인 상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저 PBR 종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에 대한 수혜도 받아가고요. 여기에 네. 신용 등급까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뭐 4% 현대차 물론 상승했지만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굉장히 단기간 동안 25% 주가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네. 기아 역시 계속해서 탄력 좋게 승승장구하면서 52주 신고가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뭐 현대차랑 기아가 뭐 미국에서 엄청 차를 잘 팔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횡보하거나 안 갔죠. 약간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건가요? 뭐 저평가인데 왜 그런가요? 이런 얘기들을 항상 일상적으로 해오다가 네. 그 서름이 오늘 터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차와 기아 이런 완성차의 움직임 호재가 계속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하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미국에 네. 매그니피센트 7개 M7,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제가 올해는 5개나 이렇게 나올 거라. 근데 그 중에, 기아하고 현대는 뭐 묶어서 현기차 한 개에 하나로? 속합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M5. 네. 또 두 분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호재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부터 그 자세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서 호재거리는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이제 신용등급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성장성을 또 다 같이 잡고 가는, 또 이제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가고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실적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캐파 늘려 나가고 있고, 뭐 좋은 이야기들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타이밍이 좀 너무나도 잘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이제 단순히 지금 생각나는 섹터들, 그러니까 순환 나온 종목분들만 하더라도 한 30개가 넘어가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이제 상승에 나왔었어요. 빠르네요. 그러면서 빠릿빠릿하게 이제 시장에 순환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언가 FOMC 그리고 설 이전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게 저 PBR 쪽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쫙 한 바퀴 돌았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 사그라들면서 이제 또
또 약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서 이제 악재에 관해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쫙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드니까 이 저PBR 종목들 쪽으로 약간의 이제 정점을 찍는 그러면서 정책까지 나와주니까 타이밍이 아주 저는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또 이제 이 안타까운 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터잖아요. 네. 미국 증시는 사실 작년 1월부터 따지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작년 1월부터 올라갔던 걸 지금 다 뱉어내 버렸습니다. 솔직히 미국에서도 뭐 하는 장 마치고 난 다음에 뭐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막 이런 거 뜨면 아 오늘도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만들고 따라가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세븐 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약간 안 좋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잘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의 중소기업들이 뭐 악재가 나오거나 혹은 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왜곡도 있네요. 네, 덩치 큰 친구들이 워낙에 잘 버텨주면서 그냥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시장 지수를 계속 견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빅6 기업들은 올해 그 다음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부럽네요.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부재해요.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버팀목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아쉽죠. 약했습니다. 네. 네, 아쉬웠고 네. 반도체도 그나마 1월 달에 상승 나왔지만 CXL이나 혹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이쪽만 상승 나왔던 거고 뭐 2차 전지는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 최근에 또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좀 부재했는데 그런 상황에 저PBR 종목들 어느 정도 이제 PBR이 너무 낮은 종목들은 저평가가 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타이밍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이 국제에서 뭐 신용 등급을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현대와 기아가 재무 건전성까지도 확실하게 받쳐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 업사이드 할 만한 그런 이제 또 기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그동안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쪽 얘기를 해보면 사실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무언가 성장할 만한 모멘텀 동력이 살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된 거니까 저는 분명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저PBR 정책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한 차례 순환이 나왔고 최근에 일부는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저PBR 정책이 뭐 단발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또 눌림 구간이 오는 그런 종목들은 또 다시 한번 살만한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그런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김영인 전문가님께서 올해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의 중요 키워드는 성장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 그럼 현대차가 어느 정도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둘 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저PBR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치주 쪽에 무언가 수급이 쏠렸었죠. 네. 상대적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당장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지만 미래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또 사그라들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는 지금 당장의 실적도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매력점 이런 것들을 사실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들도 지금 사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올해 시장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설날 지나면 다시 또 성장 키워드 가지는 종목들이 돌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로봇주들도 다 일제히 상하가 같습니다. 거기도 성장이죠. 네. 네.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돌 거예요. 그런데 현대기아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어느 시장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든 동시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예. 조금 고민이 크게 커질 것 저 같습니다. 같으면 좀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최병원 전문가인데 미국에 M7이 있다면 우리나라 M5 그 중에서 또 하나를 현기차. 담당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기아 현대는 사실 뭐 지금 전체적 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 패러다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기차로. 내연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도 좋지만 올해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자동차다. 물론 자동차 안에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카테고리도 커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갈 때 시장 성장할 때 성장하다 또 정체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상 고점이 있으면 그 사상 고점을 돌파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 갈 때 그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 모멘텀이 뭐 수급도 들어가고 실적도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이제 시절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인하를 한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하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지만 그럼 동결 시기에 주로 금리가 동결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를 계속해서 많이 인하하면 이제 성장주가 수혜가 되는데 그렇죠. 동결할 때는 올라간 상태에서 동결하잖아요. 동결했다 나중에 경기 안 좋아야 내려가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동결한 상태에서는 주로 대형주,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가치주 늘 이런 게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워낙 양극재부터 해서 뭐 리튬주 뭐 이런 주식들이 전부 다 사상 뭐 PER 기준으로 보면 뭐 100배씩 막 이렇게 한 거, 2, 3년 뒤 네, 맞아요. 양극재 같은 다 25년도가 아니라 27년도까지도 반영이 다 된 상태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성장자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꺾였습니다. 꺾이고 나서 이제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고금리 유지되고 있으니까 성장주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의 어떤 이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요런 시대가 이제 올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가치 성장 PBR 그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저는 이제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제도를 아직 못할 걸로 보여요. 네. 아직 몇 년 안에 분명히 충분히 해야 될 걸로 할 걸로 보이는데, 일본은 벤치마킹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피상적으로 그냥 겉핥기에서 해온 것 같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기업 밸류업은 의무화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의무화 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도 어느 정도를 한다든지 배당도 어느 정도의 배당 성량이 뭐 20% 이하면 어떤 제재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더 큰 게 주주들한테 이익을 보면 환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별로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 1.78%, 미국은 뭐 2.5% 내외, 일본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성을 해야만 쓰지. 우리 오늘 재벌이잖아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지분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죠? 내놓지 않는 거죠. 정말 이제 강제성을 띠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좀 강제성 띠게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론화되고 그리고 세금 우리가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니까 세금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장기 투자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보험 생명사 이런 거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 10년 비과세 7년 비과세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금투세를 뭐 없앤다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금이 비싼 편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해서 사람들이 사놓고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주주 친화 정책도 좀 좋고 그다음에 올해는 현대기아도 이제 전기차 모멘텀도 같이 EV 스터디부터 있으니까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뭐 올해 유망주 한 개가 자동차 산업에 그다음에 기아차라고 말씀드릴게요. 현대기아인데 왜 그러냐면 26년도까지 전기차를 지금 미국이 2등인데 앞으로 글로벌 중국 빼고 글로벌세 2등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기아 착시 잡을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 정의선 회장이 물을 붙이고 있거든요. 제가 2016년도 그때 이 정의선에서 수소차에 집중해가지고 개발을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욕했거든요. 왜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수소차냐? 수소차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소차 많이 줄였잖아요. 맞아요. 소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 이제 늦게 정신 차리고 가가지고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때 금리가 높아지고 막 이제 하이브리드만 잘 팔리고 전기차 안 팔릴 때 그때 주춤하면 뒤처지거든요. 이제 토요타도 뭐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합니다. 이 전기차 보면 그러면 이동을 확실히 자리 잡을 거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뭐 빠르면 상반기고요. 올해 정도에 현대차도 사상 고점 28만 대 다 돌파할 거로 보이고요. 기아도 원래 작년에 제가 배워야 산다 12월 달에 기아의 목표 올해 23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도 시가총액 100조 시대가 올 걸로 보이고요. 현대도 100조, 현대가 지금 50 몇 조거든요. 네. 기아는 40 몇 조인데 그러면 2배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배 간다. 지금 시가총액 100조가 가도 저평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PBR 기준으로 자산 가치 0.6배, 뭐 0.5 이렇게 되고 PER로 수익 가치로 봐도 5배거든요. 뭐 다른 수익으로 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성장을 못 하니까 이렇게 적게 받는데 지금은 성장을 하거든요. 네. 수익성 한 달에 1조를 벌어요. 두 회사 다. 현대기아차가 15조 작년에 영업 장세 벌었으니까 1조씩 버니까 엄청난 벌잖아요. 그 중에 30%만 배당해도 배당 성량 30% 엄청난 배당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어느 자기 몫을 나눠서 주주들한테 주면 네. 외국계 지금 공격적 사고 있고 외국은 그전부터 샀어요. 그래서 공격적 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주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완성차라고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를 짓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런 주도주들에 비해서도 이 자동차라는 카테고리는 매력적으로 보시는 그러게. 겁니까? 길게 봤을 때 전문가님 긴 거. 현대기아차만 그렇죠, 그랬지 그렇죠. 이거예요. 네. 길게 보면. 나머지 부품주나. 부품은 네. 전체적으로 부품주 쪽에는 패러다임은 확실히 바뀐 네네. 그런 쪽의 수혜주도 있습니다. 뭐 서현하고 지주, 서현하고 서현이야. 그룹들, 네. 이런 쪽 확실히 바뀌어서 이렇게 크게 좋고요. 그다음에 네. 뭐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자율주행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그렇죠. 걸 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게 대형주는 좋거든요. 현대모비스는 뭐 로봇 또 해서 자에서 있으니까 그럼 코리아이프트 올해 하이브리드의 강자가 또 코리아이프트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회사들은 지금 제가 언급한 회사는 전부 다 PBR 1배 이하고 서현은 뭐 0.5배도 이하예요. 그죠? 그래서 PBR. 저 PBR 주면서도 이렇게 올해 실적이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고 지금 이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차별화 강세가 되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만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는 쉽지 않은 거죠. 잘 현대위아도 골라야겠네요. 그렇고 네.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네. 부품주 사고 싶으면 확실히 아니면 형님이 잘 가는데 형님은 사면 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확실히 좀 자동차 완성차가 가다 보니까 그죠. 부품주 쪽도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맞아요. 차별화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도 부품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잘 골라 사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서현이야 같은 거, 서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날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일부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여전히 이 PBR 1배 이하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적도 견조하게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현대 기아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고 그러면서 저점에서 이제 새롭게 물량 들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제 눈에는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부터 조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설날이 지나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좀 약간 쉬어간다. 약간의 소강 상태로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순환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일부 종목만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서 설날 지나가면 이제 뭐 CPI, PPI, FOMC 의사로 그 다음에 다시 또 3월 넘어가면서 FOMC 이런 식으로 또 여러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일정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 지나가면 이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급등락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설날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자동차 쪽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일단은 저는 한 설날 정도는 지나가고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설날 지나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이 저번 달처럼
기아처럼 굉장히 섹터들이 좀 빠르게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자동차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가는 거 대비해서 무언가 덜 따라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현이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가는데 무언가 그 외에 다른 자동차 부품 쪽들은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무언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설날 정도 지나가고 나서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쪽은 긍정적이다. 저PBR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최근 수급 들어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분위기를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분위기를 과연 이제 설날 넘어서까지도 바통을 좀 받아서 자동차 부품 쪽들이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전략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같이 가져야지 또 다음 주를 또 어떻게 해볼까 나올 텐데요. 지금 최병훈 전문가께서 앞서서 뭐 서현 얘기도 해주셨고 코리아 FT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종목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냥 서현이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요? 그건 뛰면 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질러야지. 양극재도 처음에 갈 때 따라가야지. 작년 나중에 8월 너무 이후에 올라가니까, 사신 분들이 30% 빠져서 많이 빠졌네.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반타작 나거든요. 네. 항상 남들이 같이 한화할 때 같이 가고 그때 가다가 수익이 나서 있으면 그때부터 빠져나올 생각을 좀씩 먼저 하든지 네. 나중에 이제 너무 올랐어. 현대차 기아차도 뭐 8만 원에 지금 12만 원에 기아가 네. 현대차 지금 올랐으니까 이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따라가면 조정 받을 때 기다려야지. 요것은 시세가 날 때 틀린 생각입니다. 테마주 할 때도 그냥 처음에 가면 상가 그냥 따라가서 다음날 손절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내려온 주식은 끝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이렇게 보면 현대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의 어떤 해서 주가를 뭐 예측하는 건데요. 주가는 항상 특이성, 반복성,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장기적 연봉 차트로 5년을 갔습니다. 한번 가면. 예. 5년을 갔고요. 지금 2년 갔다 지금 앞으로 5년 갈 거로 보여요. 여기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거로 보여요. 초입이네요. 예, 초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봉 차트로 가는 것은 월봉을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이게 대박이 돼요. 장기 대박. 그래서 이제 왜 이때 당시는 2009년도 이때부터는 현대기아차 3%의 글로벌 점유율이었는데 이게 9%까지 가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큰 모멘텀이 있었는 거죠. 네네. 장기적 모멘텀이. 그래서 가고 나서 못 갔는데 여기 유동성 때문에 21년도 이렇게 갔지만 작년부터 시작한 제가 작년 5월 이후부터 현대 기아차를 많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기아도 8만 대에다 손주고 짧게 잡고 해드린 이유도 장기적으로 추세가 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현대 기아차가 아까도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를 잡을 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26년까지는 계속 봐야 되거든요. 27년까지. 그럼 27년 또 자율주행차도 잘하거든요. 3년. 예. 그래서 27년까지는 상당한 걸 이미 대다수 이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장악했을 때 주로 주가가 3배 오르거든요. 도요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현대차가 10만 원 있을 때 여기 있어도 30만 원 간다. 막 그래서 갔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당연히 28만 9천 돌파하고 시가총 100조 가면 지금 더블 가야 되거든요. 그럼 50만 내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50만까지 들고 있으라 장기적으로 26년. 네. 이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많이. 네. 확실하게 또 갈만한 거는 또 밀고 가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자, 오늘 현대차, 기아, 저PBR로 시작해서 과연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인가 두 분의 의견, 이 완성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단기로 봐도 괜찮고 장기로 길게 이제 초입이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한 것이 평소대로는 완성차가 가니까 부품차도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이 확산성과 관련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 종목 선택이 또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라서 아무거나 딱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투자에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첫 번째부터 들어갈 텐데요. 지프 넘버원, 자동차 지프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A 프로를 올리셨어요. A 프로.
자, 지금 오늘은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장 중간에 한번 치솟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3.7% 오른 12,460원인데 14,000원, 거의 15,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30%나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뭐 좀 떨어진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에이프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네. 약간의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장비 쪽은 이제 어느 정도 형들이 좀 가져야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줬어요. 에이프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또 워낙에 이 미국 쪽으로 이 캐파를 좀 많이 확장을 시켜놨다 보니까 에이프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이제 대폭 많이 올라와 줬어요. 그러면서 매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대폭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작년에 좀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6월, 7월 넘어오면서부터 2차 전지 분위기 꺾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같이 꺾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이 수요가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차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생산 줄인다라고 하면은 장비에 대해서도 호재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악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엄청나게 높으신 단가는 아닌데 비중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강한 상승 그야말로 이제 2차 전지의 날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단기 매물 구간 그대로 오늘 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그렇게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윗꼬리를 그리면서 물량을 뱉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의 그림은 무언가 그대로 수급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상태이기는 하나 오늘의 움직임이 무언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12,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 잡아주는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저는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15,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건데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000원부터 한 16,000원 정도까지 매물 구간이 2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프로가 제대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14,000원 구간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매물을 소화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제대로 찐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적의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결국에는 이제 이 14,0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살짝 눌리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14,000원 소화해주려면 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도 동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바로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4,000원 구간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는데 바로 눌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한 15,000원 혹은 15,500원 정도까지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또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아마 이 15,000원 이상은 바로 상승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00원 목표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탈출하자라는 관점이십니다. 14,000원 소화한 이후에 수급 실리면서 이렇게 눌리는 구간 잘 살려보셔야 되겠고요. 그냥 만약에 뚫고 가버린다. 이제 그런 가능성은 앞의 내용보다는 좀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다면 그냥 바로 나오는 쪽으로 바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직장인 가브리엘 님의 종목이고요. 한미약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8월에 추천해 주시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시청자님은 31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15% 가지고 계시고 한미약품이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4%, 5%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33만 7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인데요. 그래도 회사가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한미약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28만 원 정도에서 35만 원 정도 목표가였었는데요. 그 또 길게 보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 비중이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이렇게 모멘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약 모멘텀, 그다음 비만 치료제, 이제 비만 치료제를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대형사도 뭐 한미약품 최고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20만 원대 초반이 최저가기 때문에 이 주식은 30만 원대 샀을 때는 내려가면 또 30% 하락률이 있죠. 근데 목표 주가가 제가 저점까지 가면 30만 원이다 30% 손해 나는데 그 목표가가 최소한 50% 이상 돼야 되거든, 2배. 네. 그럼 50% 30만 원 사면 45만 원 정도는 최소한 올라가야만 40만 대 가야만 이 장기 투자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장기 투자 좋고요. 경영권 OCI가 이제 3월 때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OCI 쪽은 화학 쪽이기 때문에 성장을 못해서 돈을 어디 투자를 해서 자기 전체적으로는 그룹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면 OCI가 여러 비사업 쪽에서 아마 지원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신약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 많이 들어갔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문제 이런 것은 뭐 일단락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거기서 뭐 싸운다고 될 일이 뭐 시간은 그렇더라도 회사 성장은 결국 그보다도 자금력하고 어떤 오너의 전략 이런 거죠. 그래서 오너는 이미 전략을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워낙 최고의 회사가 한미라고 생각하고 오시아홀딩스가 가져가기 하는 거기 통합 작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사상 고점 76만 원, 70만 6천 원은 신약이 비만 치료제가 성공하면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돌파하기 전에 신약이 뭐 나오려면 26년도 정도 돼야 되니까 멀었습니다. 그렇더라도 45만 원 내외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드리고요. 이번 달에 31만 5천 원 이상으로 안착을 하면 월봉으로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 안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박이 터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31만 원만 종가 기준으로 이틀 동안 붕괴되면 손절하고 나머지는 보유해서 장기 45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기대감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30만 원인데요. 31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대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에클론이요.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예, 15,000원에 20% 들고 있어요, 제가요. 연초에 사셨어요? 네,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그게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그때 같이 가신 것 같은데 어떤 게 네. 가장 궁금하세요? 어묵까지 올라는가 궁금한 마음에. 목표가 궁금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인가요? 아니면 급한 겁니까? 아니요, 보통이에요, 그냥. 보통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 앱클론 관련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전문가 네.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네. 상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이 네. 종목 왜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누가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누가 추천해줘서?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정리할지 들고 갈지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보통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약품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또 시판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매출이 크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크게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되면서 현재 임상 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요거가 이제 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유력한 거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제품군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건은 2016년에 기술 이전된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이 기술 이전된 AC101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은 지금 이제 2025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허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1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AC101은 큰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 암세포에 대해서 이제 또 공격해서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최근에 나온 이슈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암을 또 발병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임상 이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이 임상건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서 그 임상건들이 또 잘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제 기대되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조금 불안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차트로도 보게 되면 앱클론이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15,000원 중반대 이후로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관심도가 저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6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들도 무언가 당분간은 기대감을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앱클론은 웬만하면 단기간 내에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클론 같은 경우에 저는 13,000원 이탈 시의 정리,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14,5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중반대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앱클론은 매물대도 앞에 두텁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점 구간을 또 이탈을 하려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유력한 임상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는 무언가 기대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앱클론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단기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목표가 14,500원, 그리고 15,000원 중반대, 손절가 13,000원이니까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해 보세요. 네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앱클론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빨리 올려주세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가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문의, 그리고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홍성님께서 지난번에 최병훈 전문가님께 이월드 진단받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어이구, 그러시구나. 이번에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미래에셋증권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68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00원이면요. 2021년도 가격이더라고요. 굉장히 또 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 이슈 타고 지금 종목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언제까지 좀 끌고 가면서 대응 전략을 찾아봐야 되는 건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병훈 전문가님, 이번에도 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볼까요?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다릴까요? 기다려야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PBR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만 자기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산업별로 이제 섹터별로 이 주식이 움직이는 게 과연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권주니까 20년도, 21년도에 주식장이 좋았잖아요. 막 주식유가 한 3배 정도 늘었으니까. 그러면 정권사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권주들이 수익이 엄청 크게 증가됐습니다. 한 7, 80% 증가가 됐는데 21년도 지수도 고점이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러면 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뭐 영업 이제 이익이 예를 들어서 8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800억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EPS가 80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21년도까지 막 1,500원까지 EPS 이렇게 갔었어요. 그럼 EPS 10배면 1,500원 15,000원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갔는데 지금은 800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10배인 거예요. 주가가. 그럼 과거의 고점이 그게 이익이 적게 나왔으니까 과거에 21년도 11,000원에 보다 지금하고 주가는 평가하면 같아요. 이게 가치는. 지금 주가가 8,000짜리랑 그때 11,000원이랑 가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이 내려왔네 싸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PBR 증권주나 은행주나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전부 다 금융주들은 자산으로 가지고 돈을 벗고 살기 때문에 돈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IB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좋잖아요. 자산이 많으니까 작년에 PBR이 1배 이하야 되는 거죠. 1배 이하 성장주다. 그러니까 1배 이하 돈 가지고 돈 굴려서 사는 회사 돈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전부 다 저 PBR이에요. 금융주들은. 그래서 또 자산도 많고. 왜냐하면 땅들이 지역마다 자기 지점에 땅이 있잖아요. 생명가상 다 땅들 있잖아요. 그 자산을 부동산 땅도 다 평가되니까, 그래서 저 PBR인데 결국은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면, 미래에셋분들 정권주들이 이익을 앞으로 계속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정권사들이, 대형 정권사들은 PF 관련된 게 많아요, 물량이. 그걸 작년에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쌌거든, 대다수. 삼성도 다.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다른 정권사 좀 우려하는 것은,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것도 21 고점에. 부동산에 관련, 그게 이제 만약에 부동산 펀드 같은 게, 팔리도 안 팔려버리면, 펀드가 손실이 나게 되거든요. 관련된 부동산 엄청나게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아직까지는 미국에도 안 빠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팔려고 그러는데 현금화 안 되면 결국은 싸게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권주들은 단기적인 시세를 좀 거치고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올해는 대형주들이 장이니까 상반기는 괜찮다. 그래서 상반기 추가 상승률이 충분히 있다. 걸 보면 과거의 고점은 돌파를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년도 평균 이거 손절을 보시면 항상 주식을 이때 사서 지금까지 돌고 있었다는 것은 손절을 반드시 박스권 해야 될 구간을 손절을 안 하니까 물리는 거죠. 만약에 미래에서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지. 조선주 과거에 들어갔을 있으면 조선주 지금도 아직도 10분 1타자 5분 1타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손절할 역량이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정권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9,700원까지는 500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여서 그때부터 매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 9,700원 드리겠고요. 물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분위기를 좀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 기회에 좀 손실을 줄이고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9,70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번에도 진단 잘 따라오셔서 좋게 잘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홍성님께서는 또 우리 최병훈 전문가하고 또 합이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나오시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주린이님께서 한 매수한 지 반년 정도 된 현대 모비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대주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앞서서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228,500원. 그러니까 오늘 거의 종가
거의 그 수준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서 22%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만 원 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 하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더 갈 수 있는 건지 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현대모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점이십니까? 일단 현대차가 뭐 지금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더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자동차 쪽도 저는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 쪽이고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최근 2년간의 흐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차트 바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사실 최근 2년 동안 이 고점 구간을 도무지 뚫어내지를 못했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는 좋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자동차 쪽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한 4월, 5월 그때도 그대로 나왔었고 그러면서 2차 전지와 함께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사실 그때도 이제 24만 원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고 넘치게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저PBR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현대 기아차 지금 실적 너무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 가치와 성장 두 가지 모두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러한 상황에서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무언가 잘 따라가고 있나에는 조금의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탄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약간의 물량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제와 그 다음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물량을 빼버리는 움직임이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가 이렇게나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못 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실적들과 그 다음에 PBR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수익권에 도달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도 가려면 이 고점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뚫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 2년 동안의 박스권을 뚫어주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1차 목표가는 25만 원, 26만 원이라 아니라 일단은 저는 24만 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 박스권을 또 탈피를 해줘야 아 이제는 정말 주가가 가는 거구나 하면서 또 여기저기서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24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1차 목표가 24만 원입니다. 이 오랫동안의 벽을 뚫어내는지 꼭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못 뚫어낸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다른 종목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절파고 TV님께서 한국전력 남겨주셨는데요. 2년 동안 묶여있다가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19,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6% 담으셨거든요. 한국전력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세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상승으로 수익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슬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버티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한국전력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11월에 추천해 주셨던 히든카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 걸려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목표가를 23,000원으로 잡아주셨거든요. 더 가져가서 그냥 23,000원까지 쭉 가져가면 괜찮은 건가요? 그 이상 갈 걸로 보이고요. 더 갈까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막 유튜브를 보면서 네. 이제 실내 내지 모르지만 뭐 인기 있다고 가서 보면 이제 한국전력을 계속 쌀 2만 원대 왔을 때 나라가 망연 안 망한다고 그러면서 싸다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은 6만 원에서 2만 원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소형주가 대형주인데 그런 가치 분석을 이익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거 다 틀렸다. 그거 살 바에 그냥 삼성전자 사고 그냥 있어라. 근데 저는 이 한국적을 제가 추천한 지가 지금 한 10년도 3번밖에 없어요. 2013년도
여기서 24,000대 이제 4, 5만 원 간다 이게. 왜냐하면 세일가스 1등 수혜주가 이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고 나서 5만 원이 계속 매도만 지금 그때 계속 매도면서 20년도 12월에 잠깐 해서 2만 원 2만서 20% 수익 내고 나오고 나서 요때 한번 추천하고 이건 선물로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에 시작했습니다. 3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과거에 요때 당시는 세일가스 수혜주라서 2~3배가 갔거든요. 3배 정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적자가 이제 이때당 15년 정도, 16년도 이때는 영업이익이 12조씩 나왔어요. 10조. 근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나왔거든요. 올해 한 1조대가 나올 걸, 이익이 나올 걸 보여요. 그래서 요때 2020년도는 4조가 이익이 나왔는데 그때는 유가가 엄청 쌌었어. 코로나 때. 유가가 싼 상태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전기 생산, 전기료를 안 올려도 남아 돌아온 거죠. 근데 22년도 전쟁이 나와서 공급이 안 되고 전쟁이 나서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그럼 다 유가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전력을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유가 올라가면 다 적자가 나는데 이 주식이 바닥에 왔다고 간다고 개별주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닌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11월부터 제가 왜 여기서 해드리냐면 이제는 올해는 유가가 지금 하향 안정화돼 있거든요. 저는 60달러까지 온다고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때문에 오게 되면 유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또 저성장이 글로벌 돼 있어서 그럼 유가가 60달러에서 한 50달러 있으면 이게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그래서 올해 이미 흑자 전환이 되고 이익이 발생 올해 1조 한 7천억 컨센서스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서는 이렇게 16,000, 7,000이니까 한 5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50% 정도 올라가면 2만 원대 후반 잠깐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또 저 PBR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한국전력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 네. 지방마다 다 전력회사 있잖아요. 그죠? 다 전기도 다 자산이에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 PBR을 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익이 나니까 잠깐 24,000원, 5,000원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주셨고요. 지금 테마의 바람보다는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욱더 수익을 키워가시면 좋겠네요. 목표가 2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뭐 차트만 봐도 2년이 정말 긴 세월이구나. 맞죠.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2부는 오늘 뭐 굉장히 뜨거웠던 그렇죠. 에코프로 BM 봐드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좀 30만 원대여가지고 높게 사셨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방향성이 오늘도 보면 또 윗골이 달고 내려왔고요. 또 수급 상황으로는 또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엮여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네. 한번 2부 때 시원하게 첫 종목으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